저는 이거를 사용하진 않아요. 요즘 들어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뭔데요? 종이 호일이에요. 아, 네,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사용하고 예. 특히 생선 구울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예전 영상에 나무 젓가락이나 나무 수저, 뭐 나무 그릇 좋지 않다고 얘기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럼 종이 호일은 괜찮나요? 오늘은 조리 쪽으로 넘어가시는 건가요? 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늘은 종이 호일에 대해서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나무로 된 조리기구를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종이 호일은 그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종이 호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알루미늄 호일을 사용하는 건 점점 줄어드는 것 같고요. 질문을 하실 때 이 종이 호일을 사용하는 게 건강상의 문제가 없냐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00% 종이 펄프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유해성에 대한 논란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종이로 만들어지고 또 조리를 할 때 불을 사용하다 보니까 화재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이 호일, 종이잖아요. 종이는 불에 잘 타잖아요. 조리할 때 어떻게 잘 안 타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 원리는 종이의 발화점이 조리의 온도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조리를 할 때는 물이 끓는 온도인 100도씨 정도를 넘지 않잖아요. 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기름을 사용하게 되면 약 120도에서 많게는 150도도 하고요. 튀김 요리 같은 경우에는 180도에서 200도까지도 올라가서 조리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가 탈 수 있는 온도는 100도도 아니고 200도도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온도입니다. 그래서 약 220도 이상이 올라가야 종이가 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리 과정 중에서는 종이가 타지 않는데 이것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종이가 쉽게 탈 수가 있어서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만 조심하신다면 종이 호일을 사용하실 때는 타지 않고도 얼마든지 잘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원리를 잘 이용하시면 혹시 캠핑을 가셨을 때 냄비 같은 게 없을 경우에 종이 냄비로 라면을 끓여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어렸을 때 옛날에 방학이 되면 탐구생활이라고 했던 책 나눠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거기에서도 나왔던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이로 냄비를 만들고 그 위에 물을 넣고 라면을 끓이고 밑에 불을 태워도 종이가 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물이 100도씨가 되면 증발해 버리기 때문에 그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종이로도 라면을 얼마든지 끓여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러한 종이 호일을 어떤 곳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생선 굽기입니다. 집에서 생선을 구울 때 어려운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뭘까요? 냄새입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생선을 굽게 되면 온 집안에 생선 굽는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 종이 호일을 활용하시게 되면 냄새를 현격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생선을 굽기 전에 종이 호일로 한번 싸가지고 굽게 되면 그게 후라이팬이 됐던 아니면 오븐이 됐던 넣게 되시면 종이 호일이 쌓여져 있음으로 인해서 훨씬 더 냄새를 많이 내지 않고서도 수분 증발이 적게 돼서 속 안까지 훨씬 더 빨리 익을 수가 있고 안은 촉촉하게 익힐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선을 굽게 되면 두 번째 문제점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라고 하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아닙니다.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세먼지는 많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 바로 주방입니다. 구울 때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혹시 집에 공기청정기가 있으시다면 생선을 구울 때 그 옆에다가 공기청정기를 한번 틀어놓고 비교해 보세요. 굽기 전에 돌아갔던 속도하고 구울 때 돌아가는 속도가 다를 겁니다. 또 생선을 구울 때 세 번째 문제점이 발생되어지는데요. 유해가스입니다.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그 성분 중에는 우리 몸에 해로운 가스들도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종이 호일로 사용을 하다 보면 미세먼지도 줄일 수가 있고 유해가스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용법으로는 비슷하긴 합니다만 삼겹살을 구우실 때도 활용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삼겹살 구웠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외부로 막 기름이 튀는 거죠. 번질번질해져 가지고 막 그거 닦느라고 애 많이 쓰시는데 종이 호일을 깔고 하시면 훨씬 더 기름튀임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호일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름을 흡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름이 바깥으로 튀는 것을 방지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 아예 종이 호일로 다 싸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구우시면 아주 맛있는 삼겹살을 구울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종이 호일 활용법 세 번째로는 프라이팬을 사용하실 때 꼭 활용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뭐 부침을 하거나 아니면 볶음을 할 때 바닥에 누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 때 미리 종이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식용유를 바르신 후에 조리를 하시게 되면 프라이팬에 눌러붙는 현상이 없어집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라이팬에 코팅이 되어져 있으면 누른 현상이 없긴 합니다만 벗겨졌을 때는 발암 물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요즘은 또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의 가장 큰 단점은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관리를 잘 못하게 되면 쉽게 눌러붙는다는 것입니다. 스테인리스 후라이팬에다가 종이 호일을 깔고 그 위에 식용유를 뿌린 다음에 조리를 하게 되면 눌러붙는 것들을 현격하게 줄일 수가 있겠죠. 달걀 지단을 붙일 때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달걀 지단 붙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얇게 넓게 짓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좀만 열이 가해지면 눌러붙거나 타기도 하고요. 이럴 때 종이 호일을 깔고 지단을 붙이시면 아주 깔끔하고 깨끗한 지단을 붙이실 수가 있고요. 달걀 말이를 할 때 이렇게 뒤집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종이 호일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뒤집으면 쉽게 뒤집어집니다. 프라이팬을 사용할 때 종이 호일을 사용하시게 되면 기름을 사용하는 양이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름을 많이 섭취하는 것들을 꺼리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조리법이 될 수 있겠죠. 네 번째로는요,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프라이팬 같은 것들 잘못하면 눌어붙게 되고 그런 것들을 씻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종이 호일을 깔고 하면 눌어붙지가 않으니까 종이 호일을 벗겨내고 키친타올로 기름 한번 닦아내시기만 해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에어프라이기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에어프라이기는 이렇게 냄비처럼 넓고 입구가 크고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설거지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럴 때도 미리 종이 호일을 깔고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하신다면 그냥 에어프라이기에서 종이 호일만 딱 빼면 물로 한 번만 헹구셔도 깔끔할 수 있다는 거죠. 종이 호일이 되게 좋네요. 예, 생각보다 활용도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쿠킹 호일이에요. 그러면 쿠킹 호일과 종이 호일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이 나눠져 있을 것 같은데 쿠킹 호일도 있고 종이 호일도 있다면 어떨 때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쿠킹 호일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음식물들을 보관하기에는 아주 좋다라는 뜻입니다. 쿠킹 호일은 수분에도 강하고 유분에도 강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종이 호일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좋지만 보관을 하기에는 별로 좋은 호일이 아닙니다. 수분에도 약하고 유분에도 약하기 때문에 오래 시간이 지나면 찢어져 버릴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종이 호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조리할 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다라는 거고요. 쿠킹 오일은 조리할 때 잘못 사용하시게 되면 눌러붙기도 하고 오히려 또 쿠킹 오일이 녹아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쿠킹 오일은 산이라든지 알칼리에 쉽게 녹아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이 오일은 산이나 알칼리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다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킹 오일은 열을 가한다든지 김치같이 신 음식을 담는다든지 강알칼리, 소금 같은 것들을 담게 되면은 녹아나서 나중에는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가정에서 쉽게 사용하는 종이 호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이 호일은 조리할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큰 장점들이 있다는 거 이해하셨나요? 수분에도 약하고 유분에도 약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실 때는 종이 호일보다는 쿠킹 호일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